1년 반에서 2년 정도까지 이제 치료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후에 낫지 않는 것은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2년 정도의 치료를 해도 호전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동병원 뇌기능센터장 문병하입니다. 눈떨림이 안면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는데, 안면마비는 7번 뇌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7번 뇌신경이 담당하는 얼굴 근육 쪽이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에 눈떨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눈떨림이 안면마비의 전조 증상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눈떨림은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카페인이나 음주 그런 걸로 올 수가 있고요. 일부 눈떨림이 안면마비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 눈떨림은 윗눈꺼풀이나 아랫눈꺼풀이 좀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안면마비의 전조 증상은 환측 귀 뒤의 통증, 그리고 환측 혀의 미각 저하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나면서 감각이 예민한 분들은 얼굴 움직임의 부자연까지도 같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증상과 눈떨림이 같이 나타날 경우는 안면마비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방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으면 안면마비 전조 증상이 아닌데, 눈 떴다 감았다 하는 게 좀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 얼굴 부위의 움직임도 조금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면 안면마비 전조 증상으로 더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풍 같은 경우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말하는데, 뇌출혈과 뇌경색은 뇌조직이 손상이 와서 얼굴에 마비가 오는 경우고요. 안면마비는 뇌에 손상이 없으면서 말초신경 이상이 와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풍하고 완전히 별개이고요. 뇌출혈 뇌경색으로 인한 안면마비는 눈 움직임과 이마 움직임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얼굴 아래쪽에서만 마비가 나타나고요. 말초신경 마비로 인한 마비는 물론 가벼운 경우는 눈이나 이마 움직임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것과 이마 주름을 잡는 동작이 같이 안 되게 됩니다. 그 안면마비 후유증은 결국 치료가 다 되지 않고 증상이 남아있는 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 중에 흔한 증상이 눈이나 얼굴에 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눈떨림도 같이 후유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손상 정도가 아주 심하게 나타났을 경우는 치료를 해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1년 반에서 2년 정도까지 이제 치료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후에 낫지 않는 것은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2년 정도의 치료를 해도 호전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정도 됐어도 추가적으로 증상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일이 많이 경과된 경우는 말끔한 치료를 기대해 볼 수는 없고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운동약침을 사용해서 신경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대관약침을 안면부 경혈 자리에 자입을 함으로써 마비를 개선시켜주고 신경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약은 초기에는 어혈을 제거시켜주고 이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하고요.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 신경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약제를 많이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면의 도수 치료 같은 것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해서 복약침 치료나 신경 재생 치료를 시행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눈떨림과 안면마비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동병원 뇌기능센터장 문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